이 구멍도 벽돌 나르소. 정치유 삼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예, 김종대의 뉴스업 3월 16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저는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임자은 변호사고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김두윤님, 어제 듣고 누구신가 했는데 임자은 변호사군요. 차분한 진행 좋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시민단체 반올림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마곡동에서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는 임자은입니다. 제 소개를 이제야 드리네요. 차분하게 들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까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임경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 더 좋네요. 그렇죠. 저희 패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반가우시죠? 솔직히 제일 좀 편한 느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미나리 소식부터 가져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미나리가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파란을 일으켰던 이제 기생충하고 같은 숫자인데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 좋은 성과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생충이 올랐던 것처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의 후보가 됐는데 동시에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여우조연상, 스티븐 연 배우 같은 경우는 나무주연상, 그리고 음악상까지 주요 부문에 줄줄이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 중에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가 된 윤여정 씨의 수상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그 어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경쟁 싫어한다. 노미네이트가 지명된 것만 후보로 지명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라고 하셨는데. 예,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 윤여정 씨의 인터뷰가 여기저기서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영화가 국내에서의 호응보다는 사실 미국 현지에서 반응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일단 이제 50만 관객을 넘어서 박스오피스 1위, 흥행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이제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 영화의 내용을 우리 얘기로 인식하는 미국인들, 특히 이민 가정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막상 이제 극장에서 보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좀 지루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미국 이민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와닿는 얘기더라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이민 1세대 그리고 그 자녀인 2, 3세대들이 소셜미디어라든지 뭐 언론 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이다. 우리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잘 전하고 있다. 아픔을 느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민자 출신으로 현지에서 받았던 어떤 차별적 시선 그리고 그 스트레스들을 영화를 통해서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이제 AP통신하고 그 가졌던 인터뷰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시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 세컨 제너레이션하고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나게 살아보겠다라는 이유로 나온 거였어요. 70년대, 80년대 걔네들의 아무 의지 없이 태어났잖아요, 미국서. 그래갖고 자기네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사는데 자기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걔네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예 그렇게 트리트 당하는 거가 당연했기 때문에 슬픔도 없었어요. 윤여정 씨 본인이 사실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었던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민 1세대들은 차별을 당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슬픔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좀 마음을 울리는데 영화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생생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한국에서 온 외할머니가 이제 윤여정 씨가 맡았던 역할인데 손자의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한국 사람처럼 베이비사 이렇게 부르는 데모. 예, 그냥 말하자면 지금 제가 이제 임자훈 변호사를 부른다면 자훈아 이렇게 부르듯이 베이비사 이렇게 부른다든지 이제 이민을 간 한국인들 경우는 뭐 병아리 감별하는 작업 같은 그런 어떤 단순 노동을 평생 가져갈 정식 직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 정도로만 생각한다든지 굉장히 좀 한국인 같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이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완전 우리 얘기구나 라는 어떤 다큐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불안, 스트레스, 뭐 궁핍함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민가정 출신자들이 굉장히 영화에서 마음 아픈 어떤 공감을 많이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산업화 과정이나 이제 경제적인 성장 과정 자체가 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 이민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한국을 떠났던 사람들을 새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생충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계급 문제를 굉장히 풍자적이고 좀 신랄하게 보여줬다면 이 영화는 이제 이민자들의 삶과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그 이주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주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이슈는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입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인터넷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 그 중에서도 게시판 중에 하나인 이제 국내 야구 갤러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인증샷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땡땡땡 학생 앞이라고 되어 있는 편지에 마지막 서명이 2021년 3월 10일 이명박이라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직접 저 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자필 편지를 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이용자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뜻밖의 편지를 받고 반가웠다. 옛날 사진을 받아보고 놀랐다. 격려의 글을 받고 고마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나 자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범죄로 이제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생 열심히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동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대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일종의 주문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본인이 계속 외우면 그렇게 그런 사람처럼 뭐 보이든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처럼 결론이 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긴 수감 기간을 버티기 위한 자기 최면일 수도 있겠고요. 그치, 이분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국 사면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면에 대한 논란이 당사자가 반성을 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런 워디 멘트가 계속 나오면 이것이 사면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개인적으로는 돌고요.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건 맞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이제 DC 인사이드라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 자체가 비실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그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진짜 보낸 거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접견을 갔더니 변호사가 어떤 학생이 예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그 포스트 사진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내왔길래 거기에 직접 답장을 했더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옥중 편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지난해 이제 총선 때죠. 한 40여 일 정도 총선을 앞두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밖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보수 대단결을 촉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정치력을 발휘했었던 그런 장면이고 실제로 그래서 선거권도 없는 수감자가 선거운동을 했다. 이거 문제다. 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됐을 정도로 이제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비하면 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심 지지층도 이제 상당히 좀 소실이 많이 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예전만 못한 그런 어떤 그 쓸쓸한 위문 편지의 풍경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얘기를 계속 할수록 당사자가 더 쓸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